제가 진료 중에 농담 삼아서 뒤져보면 없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병원에 점 제거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이제 의사의 눈으로서 진단을 내려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다른 피부병변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번지기도 하고 제거한 다음에 쉽게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이 아닌 다른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란 사실 의학용어로 볼 수는 없고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는 피부병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의학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점은 보통 색소성 모반, 영어로는 피그멘티드 내부스를 말합니다.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후천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흔히 가장 간편한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검버섯 제거하러 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검버섯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살짝 융기된 형태를 띱니다. 햇빛 노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호발하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0에서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햇빛 노출 부위에 높은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20에서 30대 분들이 검버섯 생겼다고 제거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연령대는 검버섯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이런 분들은 뒤에서 설명드릴 편평사막일 가능성이 보통은 높습니다. 치료는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 외과적인 절제술 등도 시행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진료 중에 농담 삼아서 뒤져보면 없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HP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이 타입은 100가지 정도가 넘습니다. 바이러스의 타입에 따라서 공격력이 강하고 잘 퍼질 수가 있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에게서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갈색이 살짝 융기가 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피부색, 즉 살색에 가깝거나 살짝 저색소를 띠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에 혼돈을 줍니다. 목에 있는 경우들은 우리가 보통 쥐젖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상당수 평평사막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 임신기간인 경우 아니면 때를 민다거나 스크럽 등을 해서 주변으로 번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냉동 치료나 약물요법 등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잘 쓰이지는 않고 DPCP라는 물질을 도포하여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켜서 치료하기도 했었으나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간단히 제거될 수 있는 레이저 치료를 시행합니다. 편평사막에는 이미 발견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피부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변을 치료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부병변이 커지지 않는 한 발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평사마귀는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수백 개를 제거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제거한 다음에는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점 빼는 관리법에 대해서 2개의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이 2가지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쥐젖은 영어로는 스킨텍, 한글로는 물렁 섬유종으로 불리는 질환인데 목이나 겨드랑이 부분에 호발합니다. 쥐젖과 평평사마귀의 구별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물론 힘들지만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우리가 쥐젖의 경우에는 좀 더 피부색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고 목이 있는 호리병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평사마귀와 달리 전염이 되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될 필요는 없지만 보통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띠므로 우리가 목욕을 했었을 때 손에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미용적 목적 때문에 제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통해 태워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 목 부분을 간단히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비립종, 그리고 그 뒤에 설명드릴 한관종, 그리고 면포, 이 세 가지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립종의 경우에는 표피에 생기는 작은 낭종으로 주로 1mm 내외의 흰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이 띠는 작은 공 모양의 안쪽에는 각질이 차 있는 형태를 띱니다. 피부의 얕은 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눈꺼풀이나 눈주변, 뺨 등과 같은 얼굴 주변에 주로 많이 생기고 구멍을 뚫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내거나 아니면 안쪽까지 같이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는 의사분의 성향이나 아니면 비립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한관종은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비립종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깁니다. 생기는 부위는 눈 주변을 포함해서 뺨이나 이마 등의 얼굴 부위에 호발을 하고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깊게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능선만 제거해주게 되면 다시 재발하거나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숙이까지 제거될 필요가 있는데 눈 주변에 주로 호발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깊숙이 제거할 때는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그 종양의 근원이 되는 땀샘을 파괴시켜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립종처럼 표면에 구멍만 뚫어주거나 표면 쪽만 제거되면 안 됩니다. 면포란 피지의 개구부 부위가 피지의 덩이로 막혀서 생기는 것으로 비립종이나 한관종 등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낭 부위에 생기고 구멍을 작게 내줘서 안에 짜주는 행동만으로도 제거되기는 하지만 피지샘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게 됩니다. 치료는 압출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 피지샘 파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피지샘에서 기원하는 질환으로 얼굴에 주로 생기고 살색에서 노란색으로 크기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피지샘이 말 그대로 증식해서 생기는 것으로 피부가 지성인 사람들에게서 주로 잘 생기고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함몰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주로 40대 이상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 즉 이마나 코, 그리고 관자, 볼 등에서 관찰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개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깊숙하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피지샘까지 충분히 제거되지가 않아서 다시 재발되는 것처럼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샘을 줄이는 전처치를 한다거나 피지샘 파괴술 등을 시행을 해야지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이 아닌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일반 분들이 이러한 것까지 다 감별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과연 제거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